문제는 단순하죠. 요게 정석이라는 개념서의 연습 문제 있는 놈이에요. 1-2번에 2번 문제예요. 1-2번에 2번. 이렇게 똑같은 게 적혀 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풀었어요. 안 나와 이게 떨어지기. 이렇게라고 하는 놈이 결국에는 직접 나누기를 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노란색으로 밑줄 쳐볼까? 해설에서 x에 관한 다항식으로 보고 밑줄 치세요. x에 관한 다항식으로 보고 그렇게 한 거거든. 이해 갔나? 그러면 봐. 선생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문제를 풀라고 한 의도를 이해하겠니? x에 관한 다항식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뭐 x 세제곱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x 이해 갔나?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x에 대한 이게 뭐야? x에 대한 1차 x에 대한 1차식이야. 즉 y는 뭐가 되는 거죠? y는 상수야. 이게 우리 수업에서 언제 했었느냐면 이거죠. 2x 세제곱 y 차수가 몇 차니? 그러면 x에 대한 3차, y에 대한 1차, xy에 대한 4차. 아직도 긴가민가하면서 3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이제는 할 수 있죠, 얘는? 그랬을 때 포인트는 뭐냐 하면 x에 대한 3차라면 이때 2뿐만 아니고 y도 뭐야? 개수, 즉 상수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겠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y가 뭐야? 상수항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본다라면 1차식이므로 뭐 조립제법의 대상이 되는 거지. 조립제법이 더 단순하게 하는 놈인데 굳이 직접 나누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고, 그래서 풀어보면 얘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세요라는 거거든. 나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야, 조립제법 지금 하고 있었어? 조립제법을 배운 직후에 예제인데 지금 이걸 여기서처럼 직접 나누기로 하고 있으면 내가 이걸 왜 강조했겠니? 그래서 뭐 2, 그 다음에 5y, 그 다음에 0. x는 1차의 개수는 0. 꼭 적어야죠.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이퀄 0 했을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2 곱하면 마이너스 y. 맞죠? 더하면 4y. 곱하면 마이너스 2y. 더하면 마이너스 2y. 곱하면 y. 제곱. 잠깐만. 내가 그런데 곱할 때 얘랑 얘를 곱하면서 제곱을 안 했지? 그래서 이거 제곱이 되고 곱하면 얘는 세제곱이 되겠네. 이해 갔나? 그래서 더하면 0이다. 그럼 나머지는 0이다. 똑같이 나오고 얘는 뭐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 지금 x에 대한 3차니까 이거는 1차로 나누었으니까 2차지.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4yx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몫이지. 그래서 몫은 거기 적혀 있는 것과 동일하죠. x 제곱 마이너스 동일한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뭐야? 2지 2. 그죠? 그래서 2로 나눈다. 나누기 2를 한다. 라고 하면 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 제곱 해서 이게 답이다. 이번엔 맞겠지? 다행히. 자,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 있어야겠다인데, 너 조립제법을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었나? 이왕 조립제법을 할 거면
얘를 뭘로 보는 게 낫겠니? 이거거든. 여기 보세요. x에 대한 1차식이 아니고 y에 대한 1차식으로 보는 게 낫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왜 y에 대한 1차식으로 보죠? y에 대한 1차식으로 보면 1차의 개수가 얼마니? 1이지.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그러면 조금 전처럼 선생이 이런 걸 놓쳐서 틀릴 이유가 없다 인 거지. 지금 이해 갔나? 그러니까 네가 조립제법을 배우는 이유는 봐봐. 시중 문제집에도 이렇게 실려있고 이걸 직접 나누기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그걸 다시 보면 y에 대해서 뭐 찾니? 3차식이죠. 마이너스 1, 0, 5x 제곱, 2x 세제곱. 이해 갔나? 나누기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나? 해보면 마이너스 1 곱하면 2x 더하면 2x 곱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면 x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면 0 똑같이 나오죠. 나머지는. 그리고 이게 뭐니? 이게 뭐냐 하면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x 제곱이 몫이 다가 되어서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머릿속에 구조, 즉 나눗셈은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나누기는 직접 나누기, 조립제법, 개수자 맞추기가 있을 때 얘는 x의 어떤 문자에 대한 1차식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면 조립제법이 대상이 되는 거고, 각각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알겠지? 이게 네가 조립제법을 배우는 이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뭘 했죠? 구조적인 사고. 이론이 있어야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 이론이 없으면 풀이를 보고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게 돼요. 알겠지? 정리하세요. 왼쪽은 정리가 되었으니까 지우겠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나누기에는 첫 번째, 직접 나누기, 두 번째, 조립제법, 세 번째, 개수자 맞추기라고 했어요. 개수자 맞추기가 뭐냐 하면 요 예제를 통해서 보겠어요. 개수 비교법이다. 항등식에서 개수 비교법을 예습을 통해서 뭔지 이해는 하고 왔죠. 그리고 그 개념이 어렵지는 않아. 항등식이라면 2차의 개수는 2차의 개수끼리, 그죠? 1차의 개수끼리 상수항끼리 같아야 한다라는 거고 매우 직관적인 얘기여서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거를 약식으로 표현한 거. 예를 들면 직접 나누기를 약식, 줄여서 표현한 게 뭐야? 조립제법이야. 이게 직접 나누기라면 이게 조립제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건 언제 쓰니? 나누어 떨어질 때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세요. 나중에 숙련이 되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걸 쓴다라고 알아두세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소개하겠다.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처럼 적으면 이렇게 적죠. x 세제곱 플러스, 이거 조금 전에 푼 문제야. 그래서 직접 나누기로 했던 문제고 얘를 개수자 맞추기로 해보겠다라는 거거든. 플러스 bx 플러스 3 이퀄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바로 플러스 0이죠. 나누어 떨어짐으로. 그러면 플러스 0은 적지 않는다. 포인트는 뭐냐 하면 차수야. 이게 몇 차? 3차야. 이거 몇 차? 2차야. 따라서 얘는 몇 차? 1차가 되겠어요. 이거 이해했죠? 오케이? 그랬을 때 1차면 봐. 1차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 1은 1 곱하기 뭐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차의 개수는 1이 되겠죠. 상수하면 3은 1 곱하기 뭐니?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다 구해졌어. 따라서
A와 B도 구해진 거야. 지금 이해 갔나? 지금 선생님이 한 게 뭐죠? 짜 맞췄다고. 이렇게 되니까 뭐 얘랑 얘를 봤을 때 이거고 이거랑 뭘 곱하면 3이 되니 이거지. 이게 줄여서 뭘 한 거냐면 개수 비교법을 한 거거든. 무슨 말이냐? 원칙적으로 개수 비교법을 한다는 건 뭐냐? 이게 1차니까 px 플러스 q라고 놓자. 그리고 전개해. 그리고 여기 3차항과 여기 3차항의 개수가 같다. 2차항, 2차항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거거든. 지금 이해 갔나? 그런데 얘를 이렇게 굳이 PQ로 할 필요 없이 바로 구해졌잖아 라는 거고 1호부터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A는 뭐니? 2차항이니까 3 더하기 1이다. B는 뭐니? 1차항이니까 3 더하기 1이다. 3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결론인 A와 B 모두 4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자, 이거 이해 갔나? 두 개. 개수 비교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진다에 사용한다. 나누어 떨어진다에 사용한다는 건 여기가 없으므로 여기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이해 갔죠? 얘는 쉬우니까 조금 난이도 있는 걸 해보도록 합시다. 개념 쌤피세요. (54페이지) 마지막 문제 21번 풀어보세요. 21번 개념센 54페이지 21번 보겠어요. 마저 이제 이해하실 분은 집에 와서 마저 확인하시고 대략적인 흐름이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법을 하는 거였거든. 그 풀이의 방향이. 여기 보세요. 그러면 네가 이거를 굳이 px 플러스 q라고 놓고 개수 비교를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이거 문제를 봐. 문제가 꽤 복잡하게 보이나 특히 너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잖아. 아까 처음 풀라고 했을 때 잘했거든. 근데 봐. 일관성이라는 게 뭔지를 구경을 하세요. 이 문제가 좀 길어 보이지만 주어진 대로 식을 적으면 이렇지. 이렇지. 지금 이것까지 이해 갔나? 즉 fx가 3차식이고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1차식을 놓는데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플러스 12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차식, 얘가 2차니까 얘도 1차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놈을 두 개를 엮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지. 즉 이걸 1로 넘기면 fx, fx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근데 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적었지만 이 문제랑 똑같지. 심지어는 이거 똑같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러면 내가 이걸 뭐 px 플러스 q라고 놓지 않겠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3차잖아. 그치? 여기 좌변이 3차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2차지. 따라서 이게 뭐야? 1차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위에 거를 굳이 이걸 다 적을 필요 없이 저 문제를 기억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기억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선생이 얘기하는 건 이거야. 이론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론이고 이거는 문제풀이가 아니야. 나는 이거 네가 뭐 이것만 딱 보고 개수 짜맞추기가 뭔지 알겠어. 이랬니? 아니잖아. 지금 이해 갔나? 이걸 통해서 개수 짜맞추기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론의 일부예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건 다 이론의 일부야. 그래서 이론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랬을 때 이거 봐. 쟤랑 얘를 비교해보면 이거 똑같은 거거든.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3차다. 똑같을 뿐 아니라 얘를 전개를 해봐. 전개를 해보면 이거 어떻게 되니? cx 세제곱. 그죠? c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 항은 플러스 dx 제곱. 그 다음에 1차 항은 플러스 2cx 플러스 2d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나? 그런데 얘 때문에 f0가 4다. 그럼 제로로 오면 이거 다 0이 되니까 이거죠, 이거. 그래서 얘가 이게 아니지. f0가 4다. 그러면 그냥 이거 4가 되는 거죠.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이해 갔어?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가 1차야. 그러면 일단은 똑같은 놈이잖아. 뭐가 똑같냐? 봐봐. 여기에 A, B, 여기에 C, D, C. 그죠? C, D, C. 문자 두 개씩 두 개. 똑같은 놈이거든. 지금 이해 갔죠? 그러면 다르게 풀 이유가 뭐가 있니? 라는 거지. 알겠지? 자, 1 곱하기 뭐가 4니? 4요. 이해 갔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1 곱하기 뭐가 쓰니? 그럼 CX. 이건 적을 이유가 없는 거고, 1차 항을 봐. 그러면 1차 항을 보면, 이게 CX. 그래, CX라고 일단 적자. 그러면 1차 항을 보면, 이게 뭐야? EC지.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항이랑 요 곱하기 요거죠. 이거는 여기에는 뭘 곱해도 1차 항이 될 수 없어요. 그치?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4지, 4. 4. 그래서 EC는 4 더하기 이 1차 하면 C야, C.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따라서 C가 얼마죠? 4죠, 4. 이해 갔지? 그러면 이제 뭐가 돼? 얘가 4가 됐어요, 4. 나 하고 싶은 얘기는 봐봐. 개수 짜맞추기라고 해서 특별한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개수 비교법을 약식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 따라서 그 뒤에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다만 거기서처럼 문자의 개수를 많이 해서 막 식을 전개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일수록 위력을 발휘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다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 뭐 C 여기 4도 나왔을 뿐더러 이거 D도 쉽죠? D는 뭐가 되니? 하면 2차니까 2차는 4. 여기에서 D라고 하는 놈은 4. 4. 끝이죠.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리고 사실 D를 구할 이유도 없지. 뭐냐면 F2를 구하라고 했잖아. 1은 얼마니? 3 곱하기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가 나와야 하는데 24가 답인가? 다행스럽게 답이래요. 이해 갔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개수 짜맞추기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개수 비교법을 하는 건데 뒤에 지금 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쫙 전개해갖고 비교를 쫙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문자를 놓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 알겠니? 나아가서 이 문제랑 이 문제를 비교해봐. 이 문제랑 이 문제를 비교하면 너 선생님은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이거지. 같다. 이게 포인트야. 이 문제는 쉬운 문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지. 뭐가 같니? 두 문제의 포인트는 나누어 떨어진다. 여기는 심지어 나누어 떨어진다가 2번이나 있잖아.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가 있는 사람이라면, 선생한테 배운 사람이라면 이게 떠오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다라는 거고, 뭐 뒤에 풀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뒤에 풀이랑 똑같은데 지금 이런 과정을 내가 안 쓴다는 거지. 결국에는 이거는 지금 너를 이해시키려고 한번 적어준 것 뿐이고 시작을 그냥 이렇게 해야죠. 여기 안 적고 이거 쭉 적고 그 다음에 이거 해서, 그러면 이게 3차니까 이게 2차이므로 이게 1차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전개를 하면 저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그럼 똑같이 풀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다 라는 거죠. 이해 갔니?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수자 맞추기는 나누어 떨어질 때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에 뭐가 붙을 때도 되는 건데, 지금으로서 나누어 떨어질 때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알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선생님 수업에서는 중요해. 겉보기에는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핵심적인 요소와 같으면 일관성, 같은 방식으로 푼다. 이게 선생님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뒤에 풀이가 어떻게 돼 있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 같은 방향은 그 문제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론으로 제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질문을 받거나 그렇게 하잖아. 그때도 뒤에 어떻게 실려 있는 거와 상관없이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푼다. 가 되겠어요. 그러면 장점이 뭐니?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그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해서 지식이 많아지는 걸 막고, 단순한 네 머릿속에 있는 이론대로 얘도 풀고 얘도 풀고 얘도 풀고 얘도 푼다.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 수학은. 알겠죠? 이게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나눗셈 중에서 나누기 세 가지 다시 한번 직접 나누기, 조립제법, 개수차 맞추기 다 강력한 무기였어요. 얘는 아무 때나 쓰는 거라 최후의 방법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았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1차식으로 나눌 때, 특히 1차의 개수가 1일 때, 알겠죠? 그리고 얘는 나누어 떨어질 때, 심지어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쓸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알아둔다. 그러니까 얘들은 단서 조항이 걸리는데 얘는 단서 조항이 걸리지 않는 놈이다 라는 거지. 이게 나누기야. 그러면 나눗셈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이 뭐라고 그랬죠? 항등식을 가는 거고, 이 항등식은 나누기와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게 뭔지 다음 시간에 보겠어요. 정리하세요.